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 로템 보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장 마감됐고요. 핵심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현대 로템은 이제 성장주다. 자, 성장주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한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즉,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가가 내리다 보면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 반등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기 위한 조건은 성장 말고는 없습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의 사업 구조를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 구조를 그냥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사업 소개, 에코플랜트, 디펜스 솔루션, 그리고 레일 솔루션 이렇게입니다. 자, 레일 솔루션 그냥 이름만 봐도 알겠죠? 철도, 디펜스 솔루션, 그쵸? 방산, 에코플랜트. 자, 여기하고 여기 레일하고 에코플랜트 이쪽은 원래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디펜스 솔루션도 원래부터 해왔죠. 근데 디펜스 솔루션, 즉 방산 관련된 부분이 한국의 자국에 납품했었던, 그쵸, 그런 부분만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익이 제한되죠. 이익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익이 제한된다. 그리고 이익이 제한되다 보니까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가가 장기간 봤을 때 오르지 못했던 겁니다. 상장한 지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세를 냈었던 건 2018년도 한 번입니다. 이때 왜 2018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을까요? 이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뭔가 이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철도가 깔릴 수 있다. 즉 성장할 수 있다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고가 부근을 거의 뭐 수렴한 채로 주가가 그 뒤에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철도 관련된 부분은 돈이 되죠. 근데 이익이 증가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었던 여기 레일 솔루션 관련된 사업 부문은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에코플랜트 관련돼서도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에코 제철 설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유틸리티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사실상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원래는 방산도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만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방산 관련된 부분을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실적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2022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실적치를 보면 과거에 적자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800억. 이때 코로나였죠. 2021년도에 800억. 이때는 적자를 봐왔었던 게 투자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봐왔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실적이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재산이 많죠.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재산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시가총액이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2022년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한 7, 80% 성장, 그리고 바로 23년도에 2100억까지 올라갔죠. 또한 7, 80% 성장, 그리고 24년도 올해 실적은 4000억까지 늘어나죠. 100% 정도의 성장, 그리고 나서 5,300억, 그쵸, 거의 한 25년도까지는 예상치 자체가 성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쵸? 자, 현대로템은 상당히 좋은 성장 섹터가 지금 된 게 맞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요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K방산의 힘, 릴레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출 실적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달러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렇죠, 교체 주기에 대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리고 한 곳을 뚫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자, 성장한 폭을 보면 여기 26년에는 약간 조금 역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5천억대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5천억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5조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5조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실적을 확인해야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기사가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면 거침없는 K방산 2분기에도 웃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출이 시작이 됐으니까. K방산의 힘, 릴레이 어닝 서프라이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죠. 꿈의 영업이익 2조 원 카운트다운.
근데 2조 원을 기반해서 현대로템이 지금 예상치만 보더라도 4분의 1은 잡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화가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먹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대로템의 지금 시가총액은 곱하기 2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우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예상치대로만 가더라도 이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상치대로만 가더라도 그쵸?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과정 그 초입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분기 성장률로 보면 일단 분기당 100%가 점프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물론 23년 12월 4분기죠. 24년 3월 1분기죠. 여기서 역성장을 소폭했지만 연간 성장폭으로 보면 1,400억에서 본격적인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쪽 구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7월 달에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구간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고 이런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은 예상치의 부분만 보더라도 성장주의 평균 PER 30배 정도를 반영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시가총액은 15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 여기서는 무조건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그렇죠? 6%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저도 손절 많이 합니다. 근데 손절하는 부분이 그렇게 치명적인 부분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에 그렇죠? 성장주만 공략을 해야 되고 현대로템은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저도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 이번 주에 제가 매매 구간을 잡을 때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한 지금 보여드리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 밑에 넥슨게임즈 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한 결과 21%의 급등세를 만들어냈는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기법 강의까지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다 무료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로템 기반에서 이런 기사에 대한 내용보다 그쵸 가장 중요한 건 사업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일솔루션 그쵸 요런 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현대로템 아니면 못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레일솔루션이 성장한다고 한들 이익의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 그쵸 디펜스 솔루션 여기 보면 디펜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디펜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입이 어렵지 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쪽 그 라인에 맞춰가기 때문에 지금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네이버 전체 기사를 보면 자 중소업체 우회 공격하는 해커 막는다. 이제는 보안에 신경 써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유럽 쪽에 침투를 했다는 것부터가.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실적 관련된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가격이 높아지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관련된 내용을 여기 소통방과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현대로템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은 성장주가 됐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